고지혈증은 우리나라 성인의 2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이 고지혈증 그냥 방치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무서운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음식이라던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우리나라 성인의 2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지혈증이란 말 그대로 혈관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지방이 떠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회식하는 문화, 친목 모임 등에서 보통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밥이나 냉면, 소면, 누룽지 같은 식사를 하고 또 술도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식습관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열량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속 곳곳에 쌓이게 되고 내장 질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 걸까요? 고지혈증에 걸린다고 사람이 죽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 병원에만 가면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 걸까요? 일단 3대 만성질환 세트가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생기면 나머지가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인구수를 비교해 놓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72%는 이상지질혈증 동반, 당뇨 환자의 무려 87.1%는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우습게 보고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만성질환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있거나 위험한 병이 아니지만 혈액에 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돼서 혈관벽에 노란색 찌꺼기가 끼는 죽상경화, 즉 동맥경화증이 되면 얇은 혈관이 더 쉽게 막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심장, 뇌에 있는 혈관입니다. 만약에 뇌나 심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암이 좋아하는 세 가지 환경을 꼽자면 산성, 저산소, 저체온 환경입니다. 고지혈증은 온몸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죠. 이 모세혈관들을 싹 다 이어보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지방 덩어리가 이런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적혈구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워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식용유라던가 튀긴 음식을 줄이면 되는 걸까요? 그건 50점짜리 답변이고요. 오히려 고지혈증은 탄수화물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식용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려면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에서는 우리 몸이 쓰고 남은 열량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됩니다.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7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상식적이죠?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콜레스테롤을 적절한 운동으로 소비량을 높이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번째는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식이섬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약 없이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지혈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질병의 원인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결과만 해결해 줍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한 알씩 꾸준히 약을 챙겨 드신다는 것도 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약을 드시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셨는데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음식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왠지 기름지고 칼로리도 높으니까 고지혈증에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2003년에 미국 FDA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효능을 인정했습니다. FDA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견과류에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FDA 성분표 자료에 따르면 견과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의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만만치 않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2013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긴 기간 동안 한 연구가 흔치 않은데요. 그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0% 낮아졌더라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15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 하루 42.5g 이상 즉 한 주먹 정도 되는 견과류를 섭취할 시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은 여러 가지 식용유 중에서도 오메가3의 함량이 제일 높은 쪽에 속합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은 산패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산패는 가열하거나 공기에 노출되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열한 들기름 향은 굉장히 고소하고 좋지만 가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들기름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연구는 이란 연구팀이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인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대만 연구팀이 직접 진행한 실험인데요. 21명의 고지혈증 환자한테 직접 들깨를 먹였다고 합니다. 들깨를 하루에 40g씩 4주 동안 섭취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 항산화 지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늘보리입니다. 보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껍질이 잘 벗겨지는 품종을 쌀보리, 잘 안 벗겨지는 품종을 늘보리라고 합니다. 이 늘보리는 백미나 현미, 쌀보리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늘보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담즙 때문입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담즙이라는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보통 하루에 500에서 1000ml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즙은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한 번에 분비돼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충분히 한 담즙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담즙은 소장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활용됩니다. 간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대변으로 배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콜레스테롤을 써서 담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한 겁니다. 식이섬유가 물에 풀어져서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게 담즙이랑 엉겨 붙어서 다시 재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속을 걸레로 싹 닦아서 쓸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식이섬유가 담즙의 재흡수를 막고 배출시켜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늘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은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다른 유해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보리의 효능에 대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26명의 성인에게 총 5주간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베타글루칸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의 늘보리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은 고지혈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베타콘글리시닌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위장관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베타콘글리시닌이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50에서 70%까지 억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전은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컵 정도의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은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실리엄 나는 식물의 씨앗, 그 씨앗의 껍질을 갈아서 말린 건데요. 변비의 특효약이라는 식이섬유일 뿐만 아니라 장청소나 담즙 배출을 촉진시키면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차전자피를 하루에 7g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능을 인정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하루에 6g 이상 차전자피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차전자피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2에서 3g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고 속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의 경우에는 안에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의 식품들 고지혈증에 좋다는 것은 얼추 알겠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루에 권고드리는 양은 견과류 20에서 30g 약 한 주먹가량, 들기름은 3g 약 한 스푼, 늘보리는 30에서 50g 약 4분의 1공기, 콩은 하루 50g 약 2분의 1컵, 차전자피는 하루에 약 6g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를 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나쁜 음식들이 있는데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혹시 내가 평소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있다.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쁜 음식 바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입니다. 가끔 고지혈증이 걱정되신다고 고기에 있는 비계를 싹 발라내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사실 이 비계보다 붉은 고기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붉은 고기나 가공육, 유제품,
곡류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장속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을 만나게 되고 TAMO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 그 중에서도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고 혈관 내피가 찢어지면서 그 안쪽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염증물이 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비계 부분뿐만 아니라 빨간 고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나쁜 거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이건 기름에 튀겼으니까 왠지 상식적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튀긴 음식이 좋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보통 튀김에 사용하는 식용유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이 꺼겨 있는 지방산 체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식용유를 가열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중결합이 변하게 되면서 지방산이 일자로 쭉 펴지게 됩니다.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또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투과성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암 유발뿐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21%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당뇨 위험을 40% 높이고 수유부의 경우 필수 지방산의 공급을 제한하여 태아 발달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을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피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음식은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 지방이 과다한 거니까 지방 섭취만 줄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지방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고 남은 열량을 간으로 보내서 지방으로 다시 합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지방을 몸 곳곳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전환된 지방이 결국 LDL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은 음식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랑 고지혈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 이유도 약간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고지혈증에 나쁜 음식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고지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팁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 보통 밥 먹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밥, 국, 반찬 순서잖아요. 이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기만 해도 고지혈증, 당뇨,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채소류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자연스럽게 포만감은 증가하고 먹는 양은 감소하게 되고 또 식사 순서를 바꾸면 인크레틴이나 인슐린처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그 결과 혈당이나 체중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모두 감소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이 지방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세한 혈관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혈관들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생깁니다. 또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기만 성공해도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을 10kg 감량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8.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로도 병원에서 제가 뵀던 환자분들 중에서 체중을 감량하시고 고지혈증이 깨끗하게 없어진 경우도 은근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정말 어렵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해독 영양제 보충입니다. 이건 고지혈증이 이미 심해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메발론산 경로, 그 경로에서 중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코엔자임 Q10이라는 중요한 물질도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복용하시면 코엔자임 Q10도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코엔자임 Q10 많이 들어본 단어죠. 몸에 있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몸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밥을 먹고 자도 계속 피곤하고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 있기도 합니다. 이 피로와 근육통,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만약에 스타틴을 드시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으로 고생하신다 그런 분은 코엔자임 Q10을 하루에 100mg씩 복용해 주신다면 정말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경험상 3대 만성 질환 중에서 고지혈증이 그나마 음식이나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검사에서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 분이 있으시면 그런 경우에는 오늘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 평소 드시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주신다면 약 드시기 전에 다시 콜레스테롤을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